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북한을 치고 들어가서 북한을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규모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만 공격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 치더라도 두 개의 전쟁을 병행해서 진행할 만한 국력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한반도가 전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중국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잖아요. 이 방침을 가지고 중국과 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중국에 관계된 일들을 해설해드리고 있는 이철입니다. 만일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 의견을 들은 분들은 대부분 황당하다. 소수분들은 그 황당함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쓰시죠. 우리가 사실 공군력이나 해군력이 중국 해군과 중국 공군과 직접 싸워서 이길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이 전혀 안 되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강한 군대는 육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양안전쟁에 참전을 한다고 쳐보죠. 그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을 우리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겁니까? 미국이 압박해서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해야 되나요? 만일에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북한을 치고 들어가서 북한을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북 지역에 대규모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군사력 중에 상당 부분을 한반도 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재배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대만 공격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 치더라도 한반도와 대만 두 군데서 동시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두 개의 전쟁을 병행해서 진행할 만한 국력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는 방침이 쓴다면 이 방침을 가지고 중국과 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거다. 대만을 통일하는 것을 우리가 양해할 테니 중국은 우리가 북한을 통합하는 걸 양해해라. 나도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내가 찾겠다. 콜? 요는 뭐냐면 양안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좀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미군 따라서 대만을 가서 폭력을 하든지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냐? 누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또 그 명분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피해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통일 한국의 기회로 삼는 게 전략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자칫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지역으로 군대를 보낸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을 다 점령하고 통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완전히 우리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형태를 안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황해도 지역 정도만 딱 점령을 하고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병력을 보낼 정도의 그런 명분은 주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자원이 없는 북한이 허무하게 만들고, 이 상태로 레줌 체인지를 기대하는 거죠.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체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기를 유도하면서 마치 뭐 연방제가 되든지 통일 한국이 되든지, 만일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면 평화적인 통일 형태가 되는 거니까 중국이든 러시아든 개입할 명분이 없겠죠. 양안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개입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개입을 하면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소모전을 벌이게 될 텐데 그게 좋겠어요? 만일 한반도가 전부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중국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잖아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겠죠. 거꾸로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 우리가 통일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미군을 내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옳다, 이래야 된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떤 계획이든 무계획보다는 낫다. 양안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오케이. 없다고 화가 날 수 있느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대비를 해야겠죠. 그런 의미로는 이런저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러 사람들이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5년 후에 성공 못하면 10년 후를 노릴 것이고, 10년 후에 이루지 못하면 20년 후를 노릴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1년, 2년 빨리 되고 안 되는 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대부분 이해 못해요. 중국 공산당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막연하게 공산당이야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과학계에서 큰 발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사상을 재검토합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공산당 이론에 부합하는지, 모순이 일어난다면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났는지 공산주의 이론을 다시 바꿔요. 계속 이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중국이 만들어질 때 마르크스 레닌이 얘기하는 공산주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사유제와 공유제 두 가지 경제
체제가 같이 도는 체제인데 그냥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 국가가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국가가 마음대로 다 하면 마윈 같은 녀석이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이 어떻게 병존하고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린 모르죠. 그래서 저는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라는 둥, 시진핑의 주구라는 둥 비난을 받지만 저는 중국에서 오래 생활했고 중국 공산당 이론서도 좀 읽고 그러한 이론이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해서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먼저 읽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만의 가치는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 스텝의 이야기고요. 현재 중국 공산당의 목적은 대만입니다. 시진핑이 TSMC가 갖고 싶어서 대만을 공격하는 거군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중국 공산당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중국 공산당에서 트럼프 TSMC 주면 다 대만 줄 거야? 트럼프한테 물어봐서 그래 그러면 그날로 줄 거예요? 당장 줄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향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당대에 뭘 이루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도 없고 질문도 하지 않고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고 싶은 국가를 그리고 그 국가를 건설해 나가고 하루하루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는 많은 질문은 쟤들은 왜 그러려고 그래? 힘들 텐데 피곤하게 가만히 있어도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반대로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시간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인가?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냥 사는 거지. 어제처럼 오늘 사는 거고 오늘처럼 내일 살 거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내가 몇 개 들고 있는 주식 종목 올랐나 내렸나 집 있는 사람들은 집값 어떻게 되나 내리면 기분 나쁘고 오르면 기분 좋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돌아갈 때 와, 한국은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할까요?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아들, 딸이 장성할 때가 되면 역전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까요? 영화 속에 나오는 유명한 세리프가 있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저희는 그 영화 속에 송강호 씨가 연기한 그런 캐릭터의 국가인 거고 중국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달성이 쉽든 어렵든 간에 그것이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통일부가 있지만 언제 통일하겠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는 내가 왜 진짜 통일을 하려고 그러지?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통일부는 있는데 통일 계획은 없고 이런 게 이상한 거고 통일이 그 목표로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